자, 오늘 12월 28일 내일이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죠. 오늘 장이 조금 안 좋았죠. 많이 안 좋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오늘 1% 하락 깔고 가는 날이거든요. 오늘 배당 락일 있잖아요. 때문에 기본적으로 1% 하락을 깔고 가는 날인데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배당 락이고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1%는 안 빠진 겁니다. 나중에 배당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2.24% 빠지고 코스닥이 1.68% 빠졌는데 대충 저는 양시장 1% 정도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코스피가 더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 우량한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은행주도 오늘 박살났잖아요. 보실까요? 삼성전자도 뭐 여지없죠. 2% 넘게 빠졌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 보세요. 10% 넘게 빠져. 배당을 잘 주잖아요. 얄짤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당주들은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고배당주들은 정말 숨도 안 쉬고 빠집니다. 보세요. 기업은행입니다. 천하의 기업은행도 10%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배당락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도 좀 벌어진다라는 말씀 어제부터 드렸습니다. 보시면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한번 차트 한번 저기 수급 한번 보시면은 오늘 뭐 수급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외인 기관 계속 사다가 기관 특히 어제 100만 주 넘게 사다가 오늘 200만 주 던졌어요. 기업은행. 외국인도 오늘 150만 주 던졌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천하의 삼성전자도 외국인이 오늘 290만 주 던지고 기관이 오늘 230만 주 던졌습니다. 어제 460만 주, 그저께 250만 주 이렇게 샀는데 하루만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배당 날은 그래요. 삼성전자가 2.58% 빠졌는데 지수가 버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이제 오늘 코스피가 2.24%인데 한 1%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이 1.68%인데 코스닥은 배당을 좀 덜 주거든요. 안 주는 데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 0.68%더 빠졌다고 보고 한 1% 빠졌다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시장 1% 정도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배당락에 대한 이제 부담도 좀 있었고 둘째는 테슬라가 미쳤습니다 진짜. 와, 테슬라가 뭐라 그럴까요? 진짜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쫓아다니는 종목들은 다 개박살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뉴스를 한참 태우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카카오가 그랬었죠. 과거에 카카오 카카오는 진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주식 한 1년 넘게 2년 정도 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못 사가지고 액면 분할한 이후에 못 사가지고 정말 안달이었어요. 정말 많이 샀어요. 17만원, 막 16만원, 15만원 이럴 때 조금 내려올 때 이제 조정 나왔다 이러면서 순도 한 10만원 안 깨지겠지 이러면서 그랬던 종목이에요. 근데 고점 대비해서 4분의 1 토막 가까이 났죠. 테슬라도 제가 오전에 뉴스를 봤는데 3조 5천억 원치인가를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갖고 있대요. 테슬라만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우리나라 총 시장에서 이번 주에 나왔던 개인 코스피에서 계속 엄청나게 매도를 한다고 쳤는데 한다고 한 게 나온 게 대략 1조 8천에 2조 5천원입니다. 이번 주에 나왔다고 했던 게 그 매도 많이 나왔다고 했던 게 전체 시장에서 2조 5천입니다. 근데 한 종목에 3조 5천이 들어가 있다면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빠져. 옛날 1000슬러 넘어가서 막 2000슬러 간다고 했을 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빠지고 사실 저는 테슬라가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지금 3분기 실적까지만 해도 실적 상승률이 좀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얘가 예를 들어서 니콜라나 이런 데처럼 정말 뭐 문제가 있는 회사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테슬라를 보는 관점은 뭐냐면은 공매도가 지금 너무 많이 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공매도가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보시면 테슬라 차트입니다. 테슬라가 물론 엄청 올라오기도 엄청 올라왔어요. 이때가 그 코로나 때죠. 사실 많이 올라오기도 많이 올라왔죠. 50달러 이러다가 이게 400달러까지 왔으니까요. 엄청나게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그래도 테슬라의 성장성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급락이 심하게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백슬라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백슬라는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 정도 구간에서 지지가 돼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가 빠지는 이유는 지금 뭐 며칠 공장 안 돌린다 이런 거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저는 테슬라가 지금 수급으로 인해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공매도 세력이라든지 외국인들이라든지, 특히 외국인들이 개인들 공격 많이 하죠. 공매도 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미국은 이스라엘 쪽 자금들이 그 많이 운영이 되거든요. 정말 큰 자금들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테슬라가 머스크가 건방져 보였겠죠. 그런 것들이 좀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테슬라가 4분의 1 토막, 1년 만에 4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 보면은, 이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5% 넘게 빠지고, 에코프로 BM 5.8%, LNF 7.4%, LG에너지솔루션 4.49%, LG화학 4%, SK 아이테크놀로지 뭐 간 것도 없는데 빠졌죠. 삼성 SDI 3% 넘게 빠지고,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아도 5% 빠지고, 배당락 영향도 있죠 물론. 그 자동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주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테슬라가 공매도에 대한 공격을 조금 어느 정도 받아낸 이후에, 제 생각에는 백슬라가 아마 고비가 한번 될 거예요. 백슬라를 버텨주는지 아닌지가 한번 고비가 될 테니까, 이때가 이제 지지가 나온다면은 우리 자동차주들 어쨌든간 지금 내연기관에서 다시 전기차로 아예 섹터가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 성장 모멘텀들은 있고, 테슬라 그 선봉에 있는 것도 맞고, 실적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도 맞아요. 근데 트위터, 테슬라가 왜 이렇게 빠지나요? 라고 물어보면 1번은 트위터 인수가 아니라 트위터 인수는 2번입니다. 2번은 트위터입니다. 1번은 머스크입니다. 머스크 입이냐 문제냐, 입도 문제인데 머스크가 너무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엔가 그 트위터를 하는 걸 봤더니, 그 이제는 향후 뭐 이제 그 2년인가 앞으로 이제 테슬라 주식 안 팔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그랬다가 뒤집어 엎고 팔았거든요. 그때 뭐 사람들 머스크를 이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스크가 가장 문제고, 트위터 인수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이거는 저는 큰 호흡에 와서 봤을 때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스페이스X가 처음에 인터넷망이 막혀있는 상태에서 열어줬잖아요. 스페이스X를 통해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저도 지금 우크라이나 쪽 계속 소식을 젤런스키 대통령 메인 트위터를 지금 팔로우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스페이스X를 통해서 인터넷망을 엽니다. 전쟁 국가에서 인터넷망을 열고, 거기에 트위터를 장악한다는 거는, 하드웨어가 스페이스X라고 하면은 그 내용물이 트위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쟁이나 뭐나 이런 이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전략 도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공위성 하나 띄우려고 해서 몇 조씩 들여가지고 띄우는 거 하나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전 세계 글로벌한 통신망을, 그것도 전략자산을, 전쟁에서도 쓸 수 있는 전략자산을 보유한다는 거는 대단한 메리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게 머스크가 꿈꾸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당분간은 이제 자본들이 나올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이런 그림을 저만 알고 있는 건 아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오일머니를 갖고 있는 정말 돈 많은 사람들, 이게 되게 거슬릴 수 있어요. 언론을 장악하는 거잖아요. 특히 아랍권이나 이런 쪽은 빈살만이 얼마 전에 그 기자를 죽여가지고 뭐 이제 바이든이 비판을 해서 좀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안 좋잖아요. 언론 통제가 필요한 나라들이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런 쪽에서는 이게 되게 눈에 거슬릴 수 있어요. 그런 측면들에서 큰 그림을 봤을 때 지금 테슬라 공격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도 오늘 자동차주 위주로 조금 낙폭이 있었고, 또 배당도 있었고요. 배당락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더 크게 보이고, 수급이 안 좋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슈는 1번은 배당락. 배당락이니까 일단 그냥 배당락 때문에 그냥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1% 정도씩 빠졌다, 하락으로 봐도 무방하다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기관 외인들 팔았잖아요. 이 새끼들은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기관도 외국 기관이에요. 외인도 대부분 외국 기관입니다. JP 모간이나 다 외국 기관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보세요. 기업은행이 배당 성향이 좋다고 해도, 물론 이제 나중에 배당이 얼마 될지는 봐야 되는데 한 7% 정도 배당인데 10%가 넘게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4% 손실이에요. 근데 기관은 팔아요. 4% 손실 본 겁니다. 근데 팔아요. 왜 그럴까요? 거래를 돌려야 수수료가 나오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증권사에 돈 맡기는 거, 돈 많으신 분들은 증권사에 돈 맡기시는 분들, 예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절대 증권사가 여러분들 편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거래를 계속 돌려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오늘 기관들 매물도 많이 나왔고, 나올 물량들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관 외인 수급이 나오는 건 특별한 문제는 아닙니다. 매년 있었던 일, 제가 어제도 쭉 보여드렸죠. 매년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수급이 안 좋은 것도 크게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장이 안 좋은데 환율이 만약에 올라갔다. 환율이 올라갔으면 잠시만요. 우리 회원님이, 우리 선숙님이 찍고 있는데 시외 상한가를 물어보셔가지고 환율은 와우, 그렇네요. 지금 넷마블이 지금 잠깐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중국 정부가 한국 게임의 판호, 그래서 넷마블의 넷마블 게임 그 제2의 나라가 판호를 받았습니다. 넷마블이 중국 판호 획득했네요.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게임주도 제가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그렇고, 자, 여기까지 하고 환율을 말씀을 드릴게요. 환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우리 장은 수급장이잖아요. 수급장이고, 수급장이라는 얘기는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어요. 매도가 나왔는데 이게 해외로 만약에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하면 환율이 뜹니다. 왜 그러냐? 이거 새로 오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환율가 해외로 나간다. 이건 뭐예요? 달러를 산다. 달러를 사면 어떻게 되죠?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상대적으로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 그러면은 달러가 비싸진다. 달러가 비싸진다는 거는 오늘 1200원에 살 수 있었던 게 1300원이 된다. 1300원이 되면은 뭐죠? 환율이 올라간다 라는 거죠. 여기서 아까 늘려다가 말했던 게 이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새로 오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으시니까, 달러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진다. 항상 환은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환율은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환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장중에 보면은 환율이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고, 보시면 지금도 환율이, 역의 환율이 움직이거든요. 우리나라는 환시가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환시장은 얼마에 끝났냐? 우리나라 환시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환을 언제까지 운영을 하냐면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보시면은 3시 반에 마감이 돼 있잖아요. 3시 반에 장중 그 거래가 마감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역의 환율이라고 해서 시장 이후에 지금 움직이는 환율을 얘기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환율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크게 움직이는 뜨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환율이 물론 장중보다는 조금 올라왔는데 2원 올라왔네요. 2원 올라가긴 했는데 장중에 마이너스 0.35%였다가 지금 0.2%니까 0.15% 올라온 겁니다. 근데 특별히 환율이 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진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거나 문제가 있거나 기관 자금이 빠져나갔으면은 환이 1,200원에서 1,300원 튀든지 뭐든지 떴겠죠. 그런 부분도 없고, 그 다음에 지수 선물을 보면은 지수 선물 특별히 뭐 문제는 없습니다. 나스닥이 빠진 이유는 테슬라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다 끌어내리는 거지 다우나 S&P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유럽 시장 아까 뭐 약보합권이던데 지금도 여건 약보합권이네요. 독일이 0.25% 하락, 영국이 0.75% 상승, 프랑스가 0.14% 하락, 유로스톡스 50이 0.25% 하락 정도, 뭐 약보합 정도의 흐름입니다.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도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수급으로 빠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를 들면은 주가에 문제가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 빠진 것도 있어요. 공장에 불이 나든지, 혹은 실적이 빠그라지든지,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거품이 꼈던지, 끼었다가 빠지든지, 이럴 경우들은 주가가 빠지는 게 맞아요. 빠지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빠지면 오히려 매수 기회지 매도 기회가 아닙니다.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원래 시장의 문제에서 환부터 팍 튄다, 이거를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 오늘 저항이 좀 어렵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실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당락, 기관 외인들 투자 왜 그렇게 하는지 말씀드렸고, 환율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급에 의한 하락은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